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거기에서 보면 마치 그 오불관은 내 일이 아닌 듯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선대위 출범식에서 일제 출정사죠, 자기의. 앞으로 한 120일이 좀 더 남았습니다만은 이 출정사 하면서 놀랍게도 그 연설문 전문을 읽어보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인 그 대통령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겠다라고 인용한 사람이 놀랍게도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자기들이 언필칭 민주당, 민주정부 4기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문의 연설문 중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전직 대통령, 아니 문재인은 현직이군요. 전현직 대통령, 즉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업적이랄까 공과랄까 어떠한 부분도 공일한 부분은 어디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면 뭐 그냥 둘이 뭉스리하게 예를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받아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박정희 이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꼭 찍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줬겠다. 이야, 이거 보면서 정말 이재명은 무서운 사람이구나.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경상북도 안동 출신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오리지널 TK죠. 오리지널 TK인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문재인 정부의 과에 대해서는 차별화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근대화 세력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그거 따라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수층에서 약간 좀 뭐랄까 좀 충성도가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좀 중도에 가까운 보수층 같은 경우는 많이 흔들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정말 많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직 국무총리인 김부겸도 경북고등학교 나온 경북 상주 출신이죠. 경북고등학교 나온 TK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보면은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그야말로 아주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모레 글피 대통령 후보가 되겠죠. 어느 누군가가. 그런데 뭐냐니까 가장 무서운 게 각이 서야 되는데 각이 안 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재명 씨가 전문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보도된 바를 갖다 전문으로 다시 쭉 전문이 나와서 읽어보고 깜짝 놀란 게 이제 앞에 조금 뭐랄까 선 부분이 조금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이재명이 국민에게 약속합니다 하면서 하나 둘 세 가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성장을 회복해서 경제 부흥을 이루겠다. 성장.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 좌파 정권에서는 늘 보면 분배를 얘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씨도 그동안 자기의 1번 상품이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이 부분도 분배의 문제거든요. 근데 갑자기 보면 보수 우파의 어디 전유물이다라고 여겨졌던 성장 문제를 걸고 나온 겁니다. 성장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라고 쭉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바로 나온 것이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습니다. 제가 망치로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 되기 전부터 저는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했죠. 아마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 되면 알게 모르게, 아니 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차별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 우파의 진영을 갖다가 종신 깊숙이 파고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사실 원조, 시조라 할 수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이렇게 상징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고속도로를 먼저 깔았고, 이 고속도로를 갖다가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포항제철을 만들었고, 뭐 이런 역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형적으로 당시 서독의 리브케 대통령한테 어드바이스를 얻어서 일단 고속도로를 깔아놓으면 거기에 달릴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강산업이 있어야 된다. 또 그 차를 굴리기 위해서는 정유산업, 화학산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역순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공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만들기 위해서 포항제철을 갖다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라 먼저 최종적으로 그 차가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놓고 이른바 수요가 계속 공급을 창출했던 거죠. 먼저 처음에 사실 경부 고속도로 딸 때 다닐 차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깔리고 물류가 트이고 하니까 차가 필요하고 차를 만들려니 제철이 필요했고 정유 산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다음에 화학 산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결국 딱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 하면 새마을 운동의 캔두 정신과 하면 된다는 캔두 정신과 또 하나는 뭐죠?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차를 갖다 굴리기 위해서 포항제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박정희 대통령, 이른바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세력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문 어디를 읽어봐도 김대중의 예를 들어서 무슨 정신, 김대중의 무슨 예를 들어서 IMF를 극복하기 무슨 노력, 노무현의 무슨 노력,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뒤에 보면은 제일 말미에 사망의 세 번째 약속에 정치 혐오 위기는 정치 혐오 위기를 갖다 극복하고 실용 정치의 기회를 삼겠습니다 하는 그 대목이 이 대목이 나올 뿐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입니다. 같은 뿌리 민주당에서 나올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토대 위에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하겠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어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 그러면 김대중에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무현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없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부동산 위기를 대전환의 계기로 삼겠다 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 사과는 사실 문재인 현 대통령이 해야 될 이야기죠. 정말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이와 같이 국민들이 간지러워하고 아픈 분을 쓱 긁어놨으니 앞으로 지금 이재명 씨는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재인과는 차별화할 겁니다. 서서히 차별화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금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자기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받은 많은 공직자들, 또 민주당 정권, 민주당 문재인 정부로부터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했던 그 특정 지역과 특정 부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손절해도 그만입니다. 마치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
후보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밟아서라도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면 나를 얼마든지 밟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 163명의 의원들과 어쨌든 지금 보면 정부 각 부처에 이제 뿌리 깊이 이 기득권 세력화되어 가고 있는 그들 부류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권을 창출해서 5년을 갖다가 또 기득권을 더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개인적 은원관계, 정치적인 의리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드디어 이제 보면은 사과했으니까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되겠죠. 책임자 처벌 들어갑니다. 야금야금 아래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긴가민가 하는데 보면 갑자기 나 이재명은 박정희 대통령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하는 가운데 자칫하면 국민의힘 후보, 거기다 지금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와서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대로 그동안 너무 우리가 안철수를 갖다 너무 심기를 긁었다. 내가 파악한 바로는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입니다. 아마 이번에 안철수 대표는 끝까지 완주할 것 같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10% 갖고 나가거든요. 안철수랑 합쳐도 지금 사실 쉽지 않은 게임인데 거기에다 이재명은 갑자기 정말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제는 박정희의 길을 따르겠다. 박정희야말로 조국 근대화, 즉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의 길을 연 바로 경부고속도로의 아버지다. 나도 그의 길을 따라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 이렇게 시작하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씨 정말 원희룡 후보의 부인인 강윤영 씨던가요? 정신과 의사죠. 강윤영 씨 얘기대로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했는데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하니발 박사가 있습니다. 하니발 박사는 소시오패스를 넘어서 사이코패스입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심지어 심장 박동수 단 한 박자도 더 안 뛰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야말로 사람을 잡아먹는 하니발, 닥터 하니발, 그런 사람이죠. 저는 오늘 정말 이재명 후보의 오늘 출범식이란 말입니다. 11월 2일 오늘 출범식하는,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이에요. 거기 나와서 나는 앞으로 이런 길을 가겠다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과언을 까면서, 즉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앞으로는 문재인과 차별화하겠다는 이야기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대해서는 어떤 업적도, 구체적 업적도 이야기한 바가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민주당 정부로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가 가야 할 길은 1번으로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로 성장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라면서 구체적 예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의 길을 열었듯이 자신은 탈탄소 시대를 갖다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라면서 드디어 유권자들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재명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재명과 맞서 싸울 국민의힘 후보,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잘 고려해서 선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